여러분, 남북한의 70년 체제 경쟁, 이거 정말 끝난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던집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승리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착각일 수 있다는 건데요. 자, 그 주장의 논리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 시작부터 정말 강렬하죠? 이 문장은 남북 경쟁은 끝났다고 믿는 사람들을 그냥 정면으로 겨냥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분석이 얼마나 단호하고 또 대립적인 관점을 취하는지 이 한마디가 전부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분석의 심장을 꿰뚫는 질문이죠.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나만의 승리라는 명제에 대해서 이 자료는 정면으로 과연 그런가? 하고 되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는 일반적인 생각과 이 자료의 주장이 어떻게 쾅 부딪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아니, 왜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 경쟁을 이 자료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주장하는 걸까요? 지금 보시는 이 표가 두 관점의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왼쪽은 우리가 익히 들어온 이야기죠.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룬 남한이 압도적으로 승리했고 경쟁은 끝났다 이런 거죠.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이 자료의 주장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 믿음 자체가 위험한 착각이고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 경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자료가 말하는 승리의 의미는 대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적 우위, 그 이상의 것을 진정한 승리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의 시각은 이런 겁니다. 진정한 승리는 단순히 우리가 더 잘 살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쟁 상대인 북한 정권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었을 때,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겼다고 말할 수 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4가지 조건을 딱 제시합니다. 북한의 일당 독재가 무너지고 남과 북의 주민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북한에도 시장 경제가 도입돼서 주민들이 풍요를 누리는 상태. 이 조건들 중에 지금 우리가 달성한 게 과연 하나라도 있을까요? 이 자료는 단호하게 아직 없다고 말하죠. 자,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발표자는 시야를 좀 더 넓혀서 한반도 밖으로 나갑니다. 다른 강대국들의 사례를 보면서 이 체제 경쟁이라는 게 얼마나 끈질긴 것인지를 보여주려는 의도죠. 첫 번째 예시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소련이 무너졌을 때 모두가 냉전은 끝났다, 자유민주주의가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자료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그건 공산주의 경제 시스템의 패배였을 뿐이지 미국과의 체제 경쟁 자체가 끝난 건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오늘날 러시아가 벌이는 사이버 공격이나 정치 공작, 이게 바로 그 증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개혁 개방으로 시장 경제를 받아들인 게 서구 체제에 항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자료는 중국이 중국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내세우면서 새로운 형태의 이념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패배를 인정한 적이 없다는 바로 그 지적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반도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발표자는 이 경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가장 명백하고 직접적인 증거로 바로 북한의 행동들을 조목조목 짚어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행동들을 한번 쭉 보세요. 남한을 명백한 주적으로 딱 규정하고 간첩 보내고 우리 사회 기반 시설을 해킹하고 핵심 정보를 훔쳐내면서 남한 체제의 붕괴를 노리는 것. 이 모든 게 북한이 절대 경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다라고 이 자료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사실 북한 핵 개발의 본질을 꿰뚫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이 왜 국제사회의 그 모든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핵무기에 집착하겠냐는 거죠. 이 자유의 분석에 따르면 그건 바로 자신들의 체제를 수호하고 남한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후의 카드인 셈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앞서 본 북한의 모든 행동들은 경쟁에서 패배를 인정한 국가의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이 판을 뒤집어 보여는 여전히 싸우고 있는 그런 경쟁자의 모습이다. 이게 이 자료의 냉정한 진단입니다. 자, 지금부터가 이 분석에서 가장 좀 논쟁적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발표자가 경쟁은 끝났다고 말하는 특정 주장에 대해서 숨은 의도가 있다는 이론을 제기하거든요. 이건 어디까지나 원본 자료에 담긴 주장이고 특정 정치적 입장에 대한 분석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발표자가 주장하는 이론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먼저 1단계, 우리가 이겼으니 경쟁은 끝났다고 선언해서 사회 전반의 안보 경각심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2단계, 이걸 기반으로 이제는 북한에 좀 부드럽게 다가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요.
3단계에서는 이겼으니 베풀자는 논리로 각종 친북 정책을 정당화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국 4단계, 남한의 안보 체계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분석합니다. 이 모든 게 하나의 큰 그림, 어떤 전략적인 흐름이라는 게 이 발표자의 시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이론의 핵심을 발표자는 이렇게 딱 한마디로 요약하는 겁니다. 체제 경쟁 종식이라는 주장이 사실은 다른 정치적 목적을 가리기 위한 수단, 뭐랄까 일종의 연막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숨겨진 목적의 구체적인 예시로 바로 이 두 가지를 딱 꼽습니다. 우리 군이 북한을 주적으로 부르는 개념을 없애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안보의 근간을 흔들기 위한 실질적인 목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해석까지 다 포함해서 이 자료가 내리는 최종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남북 간의 체제 경쟁은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냉엄한 현실이라는 것. 따라서 절대로 안심하거나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 질문으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경쟁의 한쪽 당사자는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다른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제 끝났어 라고 선언하는 게 과연 진정한 종식일까요? 70년이 넘게 이어진 이 기나긴 대결에서 과연 끝났다고 선언할 자격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우리 모두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